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오늘은 전 국방장관의 수석고문이 주한미국의 전투병력을 약 10,000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풍으로 지난 한 주간 뉴저지주와 뉴멕시코주에서 최소 6명이 숨졌고 6일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주에서는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엄격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시행된 올 상반기 뉴욕 일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체포되거나 구금될 이유가 없는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구금되는 사례가 라틴계를 중심으로 확산돼 이민당국의 과도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뉴욕 최대 교원노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시장이 될 경우 뉴욕시를 연방 차원에서 접수하겠다며 다시 한번 정치적 위협성 발언을 던졌습니다. 미국 교사연맹이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국가 아카데미를 뉴욕시에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한 데 이어서 어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전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 주한미군의 전투병력을 대폭 줄여 약 10,000명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한국을 정조준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본과 함께 한국을 1순위에 올려 고율 관세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하더니 어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한화로 약 13조 7천억 원,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 1조 4,028억 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인물이 현재 약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댄 콜드웰 전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오늘 공개된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현 주한미군 병력을 60% 감축해 10,000명만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지방어 임무와 무관한 모든 지상 전투부대와 육군통신, 정보, 본부부대 및 관련 지원 부대를 한국에서 철수시키자고 했습니다. 또 한국에 주둔 중인 공군력도 일부 감축해 주한미군 기지에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항공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남는 병력은 10,000명으로 2개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원 병력만이 남게 됩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분쟁 시 영내 다른 곳에서의 작전을 위해 자국 기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제한 없는 비상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남겨진 미국 군대가 영내 전쟁 발생 시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미국의 최우선 전략 목표에 주한미군이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췄으므로 지상 방어에 주된 책임을 한국군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실제로 반영될지가 관건입니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부인했으나 헤그세스 장관의 핵심 참모던 콜드웰을 비롯한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밤 돌풍으로 뉴저지에서 마녀 가구의 전력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미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폭우와 폭풍으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는 지난 목요일 강타한 폭풍으로 최소 3명이 숨진 바 있고 어제는 뉴멕시코에서 한 산간 마을이 폭우에 휩쓸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6일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사망자가 119명으로 늘고 실종자도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뉴저지 중부를 강타한 폭풍은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며 인명피해를 불러왔습니다. 플레인필드의 25세 남성과 79세 남성, 인근 노스플레인필드에서도 한 여성이 차량 안에서 폭우를 피하다가 나무에 차량이 덮이며 사망했습니다. 어제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속 80마일, 약 129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었고 주정부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해 미들섹스 카운티에서는 1만여 가구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서부에 위치한 뉴멕시코주에서는 산악마을 루이도소에 몬순성 폭우가 쏟아지며 급류에 휩쓸린 가옥 한 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남성 1명과 어린이 2명이 사망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단 하루 만에 85건 이상의 긴급 순환구조를 진행했으며 저녁에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텍사스주 커카운티에서는 지난 4일 새벽 덮친 기습 홍수로 인해 현재까지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엿새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는 119명에 이르고 실종자는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과달루페 강이 불과 45분 만에 약 7.9m나 불어나면서 어린이 여름 캠프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당시 캠프장에는 약 550명의 어린이와 100명의 인솔자가 있었으며 최소 27명의 아동이 숨지고 어린이 5명과 지도자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도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일원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상실 신청자가 올 상반기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가진 한인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돼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1,00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9명 늘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상실 신청자는 2021년 상반기 502명에서 2022년 836명, 2023년 1,074명까지 늘어난 뒤 2024년 900명으로 주춤했지만 올 상반기에 다시 늘어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강화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뉴욕 일원 한인 2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적 이탈 신청자는 35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명 증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 국적 홍보가 늘고 있는 데다 부모들이 병역 의무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가 만 18세 되는 해에 잊지 않고 국적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 회복, 보유 건수는 6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가진 한인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권 취득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는 체감이 확산되면서 실제 시민권 신청 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시민권이 필요함에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해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민자들이 체감하는 불확실성과 압박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예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인터뷰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100%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지고 추가 서류 요청도 크게 늘었으며 이전에는 문제가 없던 부분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심사 강도가 높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체포되거나 구금될 이유가 없지만 점점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구금되거나 체포돼 시민권 증명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과도한 인종 프로파일링 활동의 사례라는 주장입니다. 악시오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단속에 대한 뉴스 보도, 소셜미디어 영상,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미국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금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부당하게 체포됐다는 최근 보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례는 ICE가 뉴욕과 LA, 시카고, 덴버, 필라델피아, 피닉스, 샌디에고 지역의 라틴계 주민 거주 지역과 텍사스, 뉴멕시코, 플로리다의 여러 도시, 그리고 중부 캘리포니아와 같은 농업 중심지에서 단속을 계속하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ICE는 뉴욕주 브렌트우드 출신의 전기 기술자 엘존 레무스를 교통 단속 중 구금했습니다. 또 6월에는 사복 ICE 요원들이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의 한 자동차 정비소 밖에서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출신 시민권자를 구금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라틴계이기 때문이라며 다른 라틴계 미국인들도 비슷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들은 또 미국 시민권자이자 엘버커키 거주자인 호세 에르모실로를 체포한 후 애리조나주 플로렌스 교도소에 10일간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보호교육기금은 ICE가 헐리우드 홈디포 앞에서 미국 시민을 폭행하고 불법 구금한 혐의로 $100만 규모의 연방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들을 가장 많이 체포한 주는 텍사스로 5개월 동안 2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는 9천여 명으로 2위, 캘리포니아는 5,800여 명으로 3위, 조지아는 3,300여 명으로 4위, 애리조나는 2,900명으로 5위, 버지니아는 2,800여 명으로 6위, 뉴욕은 거의 같은 규모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8위는 뉴저지로 2,630명을 체포했으며 9위는 테네시로 2,580명을, 10위는 매사추세츠주로 2,230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역시 가장 강력한 이민 단속에 앞장서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캘리포니아, 뉴욕은 지역에 협조와는 상관없이 연방 차원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전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진보 성향 조런 맘다니가 뉴욕 최대 교원 노조인 UFT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시장이 될 경우 뉴욕시를 연방 차원에서 접수하겠다며 정치적인 위협성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가 오늘 오전 뉴욕시 교사노조인 UFT의 마이클 멀그로 회장 및 조합원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식 지지 현장에 참석한 맘다니 후보는 자신도 뉴욕시 공립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다며 모든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교육에 투자하는 시 행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FT는 20만 명 이상의 현직 및 은퇴 교육 종사자를 대표하는 뉴욕시 두 번째 규모의 교사 노조입니다. UFT는 그간 어느 뉴욕시장 후보도 공식 지지하지 않았지만 어제 저녁 대의원 총회를 통해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멀그로 회장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 DC로부터 공공교육과 공공근로자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에겐 지금 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할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맘다니 후보가 교사들의 무상건강보험과 시장 직속 교육 통제 시스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라며 강력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람 맘다니 후보에 대한 뉴욕시 교사노조의 공개 지지가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종교계 일각에서도 맘다니 후보가 과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이력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며 교사노조의 공식 지지가 유대계 커뮤니티의 정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맘다니 후보를 수차례 비난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만약 공산주의자가 뉴욕시장이 된다면 뉴욕은 끝장이라며 우리는 백악관의 권한으로 뉴욕시를 접수할 수 있고 뉴욕시를 다시 제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캠프 측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또다시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50만 명 이상의 맘다니 지지 유권자를 모욕했다고 반박하며 민주주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학교에 인공지능 AI 챗봇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사연맹이 뉴욕시의 교사들을 위한 AI 교육 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 가을부터 수업 계획서 작성 등 실제 수업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사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에 AI 교육을 위한 국가 아카데미를 설립할 것이며 이는 기술 개발자와 교육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맹의 랜디 와인가튼 회장은 아카데미는 단순히 AI의 작동 원리를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이 기술을 현명하고 안전하며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혁신적인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교육 허브는 약 20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된 뉴욕 맨하튼 뉴욕시 교사 노조 본부에 설치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엔스로픽 등 주요 기술 기업이 총 2,3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5년 동안 1,250만 달러, 오픈 AI가 8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상당의 기술 자원을, 엔스로픽이 5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 기업들이 생성형 AI 챗봇으로 교육을 혁신하고 학교들이 이를 도입하려는 활동이 빠르게 전개되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학생 46만 명에게 챗 GPT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3위 규모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공립학교는 10만 명 이상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글의 AI 제미나이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악관도 지난주 미국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학교, 교사, 학생들을 위한 AI 관련 보조금과 기술, 교육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아마존과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등 수십 개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직 AI 도구의 교육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등 위험 요소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공항들에서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신발을 벗어야 했던 규정이 완화되고 입국 시에도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무인 세관 검색이 확대되는 등 보안 과정 절차가 더욱 편해지게 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스캐너의 도입, 일부 지역에서의 인력 확충, 리얼 아이디의 도입으로 인한 또 하나의 보안 계층 마련 등이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신발 벗기 보안 규정은 약 20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발을 벗고 다시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공항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요원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7월과 8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복합 문화축제 K-Culture Festa in 뉴욕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 기념 K-뮤직 나이트는 8월 6일 저녁 7시 30분 뉴욕 링컨 센터 댐로시 파크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김창완 밴드를 비롯해 국내외 락 페스티벌에서 주목받고 있는 터치드, 먼데이 필링 등이 참여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세계적인 현대무용 축제인 제이콥스 필로우 댄스 페스티벌에 아는미 컴퍼니의 신작 드래곤즈가 선보입니다. 7월 11일부터 27일까지는 링컨 센터 월터 리드 극장에서 제24회 뉴욕 아시안 영화제 한국 영화 특별전이 상영됩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5일 제19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해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올해 포상 후보자들은 개인 116명과 대한인 국민회 기념재단을 포함한 16개 단체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이번 포상은 훈장, 포장, 표창 등으로 나뉘며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개 검증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재외동포청은 정부 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재외공관과 동포청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뉴욕시가 폭염특보에 시 전역에 수백 곳의 쿨링센터를 개방하고 일부 공공수영장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시 전역 총 540곳의 쿨링센터가 개방됐는데 도서관부터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 마련됐고 일부 쉼터는 반려동물이 동반 가능하며 안내견 등 서비스 동물은 모든 쉼터에 동반 가능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산발적인 폭풍과 강풍, 침수 가능성도 예보됨에 따라 시 전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긴급 알림 서비스 Notify NYC에 등록해 실시간 정보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